자, 반갑습니다. 흑유입니다. 최근에 종편 채널 중 하나인 JTBC가 회사 내에 돈이 없다, 사옥까지 탈탈 팔아야 할 판이다, 와 이거 진짜 이러다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메이저 언론사 산하에 있는 종편 TV 채널이 위기라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JTBC의 상황은 마이너스 1354억? 완전히 자본 잠식 상태 아니야? 진짜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흑유와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JTBC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TBC를 다루기 앞서서 바로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었어요.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나눈 사람한테 발빠르게 유포자를 고소했다. 평소에 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지. 저도 방구석 일개 유튜버이기 때문에 라이브가 살짝 쫄리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현재 JTBC의 장부가 얼마나 위험하냐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는데요. 부채 비율이 쭉쭉쭉 늘어나서 무려 2000%를 넘나들고 있죠. 사람으로 따지면 내 순자산이 10억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200억 원이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인 게,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이 한창 코로나였을 때 경영 위기였지 않겠어요? 한창 코로나 때 매출은 없지, 비행기 리스료는 따박따박 나가지. 그때가 부채 비율이 한 21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딱 JTBC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JTBC가 발행한 회사채가 채권 시장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표면 이자율은 7.8%인데 그건 발급 당시 가격이고, JTBC의 경영이 계속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아무도 이 회사채를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쭉 떨어져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JTBC의 채권을 사서 1년을 기다리면 무려 17%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채를 좀 다뤄보신 분이면 아시죠? 이건 주식이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우량 회사채는 한 4%에서 조금 규모가 작다면 6%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17%야? 그러니까 시장은 JTBC가 이거 여차여차 하면 빚을 못 갚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흑우야, 요즘 JTBC뿐만 아니라 TV가 또 기성 방송이 완전히 내리꽂고 있는 세상인데 JTBC만 너무 호되게 나무라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다른 TV조선, 채널A, MBN 이런 회사들을 보면 영업이익을 적게는 50억, 많게는 500억, 600억씩 꼬박꼬박 벌고 있거든요. 근데 JTBC만 이렇게 마이너스 500억, 마이너스 300억, JTBC 혼자만 완전 똥볼을 차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그냥 가장 경영 실적이 좋은 TV조선은 한 2019년부터 진짜 돈 되는 메가 트렌드를 선점함으로써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 TV조선은 이렇게 TV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냐, 제가 곧 영상 하나 추가로 이거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JTBC가 꼭 TV가 내일 꽂아서 기존에 있는 모든 방송국들이 힘들어서 JTBC도 힘들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JTBC의 가장 큰 똥볼이었습니다. 무려 6천억 원짜리 계약이었는데, 이거 최근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배에 힘 꽉 주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베팅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진짜 만만치가 않죠?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6천억 원이었냐. 아마 뉴스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JTBC가 전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올림픽 또 월드컵의 단독 중계권을 2032년까지 따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1, 200억, 1000억 이 정도가 아니라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달 범위가 훨씬 더 크고 넓은 공중파도 아니고 JTBC가 이 돈을 써서 어떻게 이걸 커버치려고 했을까? 광고를 팔아서 그게 될까? 싶잖아요. 그런데 JTBC한테 속셈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단 독점 중계권을 다 사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SBS, KBS, MBC 너네들 월드컵 중계 안 할 거야? 올림픽 중계 안 할 거야? 나한테 단독 중계권 있는데 500억, 1000억 원에 너희들 다 사가야지. 그래야지 않겠어? 그렇게 재판매 수수료를 노렸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네이버, 아프리카 TV한테 온라인 중계권도 팔고 광고도 팔고 또 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종편 채널들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빵 띄울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흑우 스토리 시청자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라 다들 잘 아시죠? 어디 그렇게 세상에 내 계획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JTBC가 큰 돈을 들여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사오니까 SBS, KBS, MBC가 그냥 깨끗하게 동계올림픽? 그거 나 안 사. 어떤 바보 X신이 사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몇 달 전 1월, 2월을 기억해보시면 TV를 켰는데 올림픽을 안 하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JTBC가 올림픽 4번의 독점 중계료를 3,200억 정도에 사왔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권은 한 8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중계료 재판매에서 한 푼도
번도 못 건졌죠. 그리고 업계가 추산하기로는 그럼 나머지를 모두 광고에서 회수해야 된다는 뜻인데 JTBC가 이번에 밀라노 올림픽에서 올렸던 광고 매출이 한 100억 원에서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당연하지. 올림픽 측정률이 1%도 안 된다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 한 방으로 또 650억, 700억의 손실을 본 거야. JTBC가 한 해에 내는 영업이익 손실이 뭐 작게는 300억, 크게는 600억 정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32년까지 2년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때려맞게 생긴 거죠. 그럼 공중파 3사는 왜 이렇게 중개권료 재판매에 응하지 않았냐? 아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식어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도 약간 빠듯하고 힘든데 누군가가 국가를 대표해서 금메달 따는 약간 그런 뜨거운 감동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BS, KBS, MBC가 올림픽 중계로 적자를 수백억 원을 본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야, 이제 한 달도 안 있어서 개막할 월드컵에 대한 중계권도 또다시 이렇게 JTBC의 크나큰 똥볼이 되나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야, 월드컵이 코앞인데 올림픽 때하고 똑같이 중계권을 사주려는 사람이 없다. 와,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올림픽과 똑같은 똥볼이 또 월드컵에서도 똑같이 재현됐죠. JTBC가 이번 2026 국중미 월드컵의 중계료로 딱 한 대회에 2천억 원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나름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공중파 3사가 각자 한 200~300억씩 부담했으니까 내가 독점권이 있으니까 물가 상승 반영해서 조금 더 가격을 더 올리고 공중파 3사에 한 400억씩 팔고 그거 1200억 수익이네. 나머지는 네이버에 600억에 온라인 중계권 팔고 아프리카에 200억 원에 팔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광고 붙이는 돈은 다 내 영업이익이네. 야, 비즈니스는 역시 통 크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라는 큰 꿈을 꾸었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중파는 절대로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 기사였는데 야, 불과 한 10일,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계권료가 하나도 안 풀렸었어요. 400억? 개소리 하지 마라. 120억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와, 2천억 원에 샀는데 두당 120억 원도 못 팔게 생긴 거야. 한국에서 팔 사람이 TV방송에선 이 세 회사밖에 없는데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JTBC는 이 독점 중계권을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돈에 사왔다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이 중계권료가 한 1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JTBC가 이번에 웃돈을 써가면서 독점으로 중계권료를 확보했으니까 한 1.5억 달러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업계에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JTBC의 꿈이 와장창 깨지고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냐? 야, KBS 지상파 유일 월드컵 중계료로 140억 원의 협상을 타결했다. 야, JTBC는 저번에 올림픽에서도 하나도 중계권료가 안 팔리고 그쪽에선 1원도 회수를 못하니까 진짜 똥 밟았네. 140억 원이라도 따가자 해서 원래 예상보다 헐값에 판 것 같아요. 심지어는 MBC하고 SBS는 사지도 않았어. 끝까지. 그런데 이게 KBS가 140억 원을 주고 JTBC에 사간 거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한쪽에선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이거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KBS가 JTBC한테 140억 원을 주고 중계권료를 사왔다고? 지금 미쳤냐? 아니 국민의 성실한 세금을 가지고 JTBC를 소생시켜주는 거야 뭐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그건 너무 억까고 KBS가 오히려 이득 본 거 아닌가? 아시다시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중계권료가 1억 달러 지금 환율로 한 1,400억 정도 됐었다. 근데 그거 원래 항상 전통적으로 공중파 3사가 엠빵에서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KBS가 단독으로 140억 원으로 사온 거니까 오히려 그냥 JTBC 똥볼 찬 것 때문에 KBS가 이득 본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JTBC의 올림픽 또 월드컵 중계권료를 독점으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많이들 분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자유경제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쓴 사람이 가져오고 또 재판매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라이센싱을 할 수 있다면 뭐 가능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한 회사한테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껏 한국에 있는 여러 TV 채널들은 이른바 코리안 풀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겉으로는 우리 비영리 단체예요 라고는 하지만 사실 얘네들보다 돈 밝힌 애들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매 대회마다 중계권료 협상할 때 엄청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돈을 쫙쫙 올리고 이런 무자비한 행태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살 회사가 몇 개 없지 않겠습니까? 띡해봐야 뭐 공중파, 뭐 네이버 이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따낼 땐 과도하게 중계권료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자 우리가 평소에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만큼은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연합을 하자. 우리가 한 팀을 먹자. 야, 그래야 우리도 좋고 국민 모든 여러분들도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번 2026년 북아메리카 월드컵 중계권료를 쓸 때도 이전 카타르 때하고 비슷하게 한 1,000억 원 정도를 같이 써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JTBC가 이런 암묵적인 룰을 깨고 1,800억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피파나 올림픽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JTBC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쓴 거 보면 한국, 사우스코리아 뭐 반도체로도 돈 잘 벌고 석유 화학 회사로도 돈 잘 벌고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로
일본보다도 돈 많이 벌어서 쟤네 돈 많았구나.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 더 많이 써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개권료를 쫙쫙 올려받고 국민들이 4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전 세계인의 축제를 접근성이 떨어져서 즐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이번 JTBC가 선례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KBS가 월드컵 중계권을 140억 원에 사온 거는 완전 이득 아니냐? 어차피 우리 TV 수신료 2,500원에서 더 안 올리면 말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140억 원에 사온 것도 KBS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와 이거 중계권료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도 KBS는 적자였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매년 TV 수신료로 5천억 원씩 그냥 들어오는 회사가. 게다가 KBS가 이렇게 중계권료 이런데 돈이 나가게 되면 각 여러 지자체 공공기관들에서 공익광고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KBS에 실어서 현금을 수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들의 돈이 어디서 나냐?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당해온 레파토리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한국의 뭐 공공기관 이런 데는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JTBC가 사실 뭐 올림픽 중계권료 사오고 월드컵 중계권료 사오고 이런 게 어떻게 방송 회사의 대단한 비교 우위고 실력이고 저력이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좀 과하게 말하면 내가 지금 5년 동안 10년 동안 잘 못해왔던 영업 손실 봤던 것들 그냥 로또 한번 터뜨려서 제대로 한번 갚아보자, 따서 갚는다 말이야. 뭐 거의 이런 도박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엔 그 도박수가 오히려 완전히 패가망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치적인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 TV조선을 보면 적어도 경영적으로는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고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도 뭐 JTBC처럼 나라에 피해를 주진 않잖아. 우리가 뭐 올림픽 못 보게 하고 월드컵 못 보게 하고 이러진 않잖아. 물론 TV를 틀면 맨날 트로트가 나와서 지겹다 하지만 사실 TV 방송이 고객들이 만족하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순기능인 것 같기도 해서 적어도 JTBC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게 진짜 재무적인 지표로 보면 TV조선이 그 이전에는 JTBC 너무 하긴 했지만 쭉 이어서 영업손실을 보던 회사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벌게 됐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도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최근에 JTBC가 왜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러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지만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근데 흑우스토리 채널은 그런 채널 아니겠어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는 방송, 덧붙여주시는 방송, 아래 댓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 댓글을 달아드리진 못하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거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면서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